지난 시간까지 해서 행정절차법에 관한 걸 마무리했죠. 행정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은 매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근데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최근 5년간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5년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행정절차법은 논리적으로 제가 조금 암기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뭐 그렇게 썩 암기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를 않고,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하는 뭐 그런 정도 체크하는 거로 마무리할게요. 기본적으로 민원에 관한 거 이거 111에서 인용했는데, 민원에 관한 거는 일단 개념하고 이 종류 이게 중요하죠.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그래서 민원인의 개념은 또 다음 페이지에 있죠. 일단 일반 민원하고 고충 민원. 근데 고충 민원은 그 법적 규율이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 처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443회 있어요. 이건 443회 보면 그 큰 번호 4번 고충 민원 있죠. 고충 민원은 이제 그 300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위법 부당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요 위법 부당인데 소송 빼고는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권리구제는 위법만이 아니라 부당까지 구제가 된다는 거. 소송은 부당하면 이건 적법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받아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처분, 그 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그 사실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다르죠. 행정심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권력적인 거에 한정하죠.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 침해, 불편부담, 이 말 나오면 이게 고충민원이죠. 국어적 의미하고 같잖아요, 그죠?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상황에 관한 민원인데, 또 의미할 거 뭐냐면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 복무자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이것도 의미할 거예요. 왜냐면 그 군사 옴부즈만이 대한민국 최초로 법률에서 설치가 됐거든요. 군사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일반 민원에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 복무자까지 포함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 고충 처리 제도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명칭 자체가 다르죠. 전에 별개의 제도예요. 따라서 고충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다.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제한적인 거예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거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 지금 재결청은 이제 없어졌고,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된 거로 볼 수 있다. 그 두 번째 논점은 그 실질을 갖고 따진다는 건데, 찾으면 좀 시간이 걸릴 것도 같고, 심판 청구 방식, 그건 나중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거는 지금 찾으려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고충민원까지 받고,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행정회의 때 배웠던 그 하나의 목적,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인허가가 필요한 거를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이 복합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인허가 의제, 그 다음에 계획의 집중력, 그런 내용은 이미 배웠죠. 그래서 개념은 특별할 건 없어요.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 허가 인가 이런 걸 거쳐 처리되는 민원 사무,
그래서 이 관련 판례는 110하고 종합 정리했죠, 그죠? 원래 다른 기관의 권한을 그 다른 법령 이거를 그 근거로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판례가 그 예외적인 경우 그걸 판시하고 있는 거고. 민원인에 대한 것도 일단 의미할 게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단체,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행정기관은 국민이 아니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법상 계약관계 이런 거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성명주수 등이 불명확한 자 이거 제외하는데, 제외가 괄호 안에 있죠. 사경제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리가 이것도 용어 알잖아요. 사경제 주체하면 국고는 일반 국민과 대등한 지위잖아요. 학문적인 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신속공정 친절 적법, 이게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근데 다만 민원인은 응답을 받을 권리죠. 이게 신속공정 친절 적법이 똑같은데, 이게 302에 보면 그 민원 처리 담당자, 공무원의 의무와 보호, 신속공정 친절 적법. 근데 얘는 민원인은 응답을 받을 권리고 얘는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300이라고 비교가 되는 거고, 그 신속공정 친절 적법 입에 줄줄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거고, 행정기관이 음미할 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게 행정절차법은 행정에 관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이 제외되는데 여기는 국회에 다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일반법이라는 게 나오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에 따른다. 이런 상식이죠. 그 다음에 뭐 적용 제외사항이 당장 출제되지 않을 것 같고, 이 판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하여튼 민원 처리 관한 법률 빼고 나머지 법률은 다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일반법이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행정절차법에는 다른 법률에 뭐 관련되는 것도 특별 규정이 아닌 경우가 판례가 몇 개 있었죠. 그거는 외울 수밖에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처리법 이외의 다른 법은 다 특별한 법이다. 행정절차법 이외의 법률은 특별법이다. 그게 기본적인 거로 까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걸 외울 필요가 없고, 다른 법률인데도 특별 규정이 아니다라는 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그 민원처리 원칙은 이거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다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원칙에 관한 건데, 이것도 제목 외우면 내용은 떠오르게 돼.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우선처리, 부당지원금지, 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 금지가 규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행정기본법에도 있었죠. 행정기본법에. 이게 최종 정리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지. 또 마지막 정리하는데,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행정기본법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뭐 이건 약방의 감초죠. 개인정보 누설해도 된다고는 법률이 있을 수가 없는 거. 민원의 날이라는 제도가 있다. 제목 정도 알아두면 돼요. 매년 11월 24일 이것까지 출제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민원의 신청은 그 문서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외울 거 없죠. 전자문서 포함도 약방의 감초니까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 이건 중요한 거죠. 기타 민원에 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자적 제출, 이게 직접 방문하지 않도록 이거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민원의 접수도 우리가 사회공급행위 봤죠. 신고 신청해서 바로 접수 자체를 보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보낼 수는 없고, 쓸데없는 서류 요구를 금지해야 된다. 이것도 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이것도 뭐 내용은 당장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제목 정도 외워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인데 민원 취약계층의 개념은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민원 취약계층,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정보격차로 인해 민원의 신청 등의 제약을 받는 사람, 그것까지. 민원실 설치는 재량이다. 이건 의무가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함정이죠. 제목 반드시 외워야 될 거고 이거는 옛날에 그 출제됐던 쟁점이에요. 전자민원 창구 이것도 이제 제목 정도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이건 의무다라는 것도 제목 정도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재량이냐 의무냐 이런 거 제목 외워두면 될 거예요. 법적 민원의 처리기간 설정 공표 이거 처리기간 설정 공표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이런 게 그 중요한 논점이에요. 일단 제목 정도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관해서 조금 음미할 거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 기간을 뒤틀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 처리기간 계산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90일에 행정기본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했죠. 민법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은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긴 민원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주기 위해서 초일 산입의 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죠. 다만 이제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그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데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는 거고 하루 근무는 8 근무 시간 6일 이상으로 정할 때 1단인데 첫날 산입이죠. 초일 불산입이 아니라 5일 이하는 뭐 접수 시각부터 바로 시간 단위로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6일 이상으로 정할 때도 초일 산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기관 부서 간의 협조는 뭐 제목 그대로죠. 이거 협조하지 말아야겠어요. 당연한 상식이죠. 뒤틀어낼 여지가 없죠. 민원 처리의 예외죠. 이건 중요한 건데 다행히 예외권 하나예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사항도 입법, 사법, 통치행위 유사 목록이죠. 그 바로만 외우면 돼요. 사인 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거. 근데 이거는 아까도 봤지만 그 사법 관계에 관한 거는 민원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하면 쌩으로 외울 건 아니죠. 연결을 하면 될 거고. 민원 문서의 보안 취하 이거 117회 행정절차법의 그 신청에 관한 거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비교하면서 음미하기 바랍니다.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건데 일단 보안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 된다. 이 불가능한 걸 요구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 요건의 하나고 그죠? 형식적 절차적 요건의 하나다. 이것 음미할 거예요. 그 실질적 요건에 대한 이 실질적 요건이 내용이에요. 이거 117회 그 판례도 봤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관한 것까지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 흠결된 서류에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의 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흠결 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내용 보완 변경 취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이거 내용까지 음미해야 돼요. 이건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거죠. 뭐 그 담당자 괴롭히기 위해서 뭐 수백 건 계속 민원 제기하고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처리 결과 통지하고 그 후에 거는 그 처리 안 하고 그냥 종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외워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8번은 의무다라는 제목 정도로 될 거고. 민원 처리 결과 통지인데 문서로 통지해야 돼. 문서주의는 약관이 감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외도 외워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 창구. 이 기계를 통한 거죠. 이건 민원문서 발급은 재량인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왜냐면 인건비가 절약되잖아요. 그죠? 그 인건비가 절약되는 만큼 수수료 감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전자증명서의 발급 이런 거는 뭐 제목 정도로 지금은
알아두면 될 거고. 법정 민원 사전 심사 청구 이거는 권리구제에 관한 거라 이거는 중요한 거죠. 법정 민원 중에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게 관련되는 게 어떤 쟁점이냐면 그 행정행위 종류 중에 다단계 행정결정 있죠. 이게 뭐 대규모 장기 사업에 몇 억 이상 투자를 해놓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면 어때요? 몇 억 날리게 되죠. 그래서 대규모 장기 사업에 시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 전에 이게 과연 허가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미리 심사를 받아서 불가능하다, 도저히 내가 그 요건을 갖출 수가 없다면 포기하도록 해서 그 제도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협의 이거는 뭐 약방의 감초죠. 그 다음에 결과 문서 통지하는 것도 약방의 감초고, 근데 여기는 맥락한 게 가능한 거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뒤틀 수 있어요. 동일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려요. 노력해야 한다. 안 하면 어쩔 거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상 필요가 발견되거나 이럴 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민원인의 기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법적 이건 장치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지킬 건 없어요. 복합 민원의 처리 이건 재량이라는 거죠. 민원 1회 방문 처리자 시행 이거 의무다. 이거 출제에 반영됐던 거라 의무다라는 거 알아야 될 거고.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 외워둬야 돼. 이건 중요한 논점이라. 관련 판례로 넘어가면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외워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절차하자만 갖고도 독자적인 위법 사유를 인정하는 게 판례 주류적 입장인데 이거 사전 통지 절차인데 안 거쳐도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워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그 독해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이 재량인 경우, 자 사전 통지의 흥결로 민원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이거 재량하자 유형 배웠잖아요. 재량권의 불행사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의 불행사 혜택가 하자니까 위법이다 라는 결론은 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민원 후견의 지정 운영 이것도 재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도 이거는 의무라는 거. 제목 정도 외워두면 되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이거는 중요한 거죠. 권리구제에 관한 거라 559하고 연결되는데 559에 가면 하면서 559 558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 연결 900 이거 310 그 내용은 거기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게 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게 법률 문장에서 보여요. 일단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민원인은 60일 이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좀 전에 인용했던 558 내용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행정기본법에는 이의신청이 원칙적으로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가 다른 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고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부득이할 때 10일 이내 동일한 기간 연장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이제 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에 이게 특별행정심판이면 행정심판 다시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요 규정 내용은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다 라는 결론이죠. 그 다음 민원제도 개선 등인데, 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거는 아니고, 그 정보공개법까지가 주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법밖에 모르던 사람. 그 판사가 일반 행정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거 해보질 않아가지고. 참 이번 정권에는 뭐 옛말이 그러지 않죠. 인사가 만사다 그랬죠. 어차피 아무리 잘 돼 있는 제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진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 다음 민본주의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무에 임할 때 그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각자 부서 자기 맡은 업무에 관해서 전문성을 길러야 돼. 이번에 뭐 또 외교 순방 가서 아주 국제 개망신 당한 거 같죠? 이건 대통령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도 그 외교관에 잘못 판단한 것도 있지만 보좌를 잘못한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거고, 그 형식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거를 밑에서 조언을 제대로 못 해주고 그 제대로 체크를 못했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이제 그런 찌질이들, 전문성 떨어지는 이런 친구들을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공무원이 전문성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진짜 엄청난 공무원도 있고, 진짜 막 도태시켜야 될 공무원도 있고, 하여튼 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전문성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건 유행하던 건 아니어도 되고, 민원처리 기준표 조정, 이런 것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요게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다. 권한의 소재, 중부장관이 누구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원제도 개선 조정이, 이런 거 제목 정도 그냥 출제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은데 당분간 제목 정도 봐두면 되고, 민원 실태 조사 및 간소화, 이거는 의무다라는 정도, 제목 정도. 확인 점검 평가, 이거 재량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본적인 중무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 이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지, 이것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인데 재량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정보공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